안녕하세요. 브랜텍 강사 이성우입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개월수로 얘기하자면은 36개월까지의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뜻이에요. 이 버릇이라는 거는 36개월 전에 많이 만들어져요.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36개월까지 만들어지는 거는 습관이 아니고 버릇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내용 하나 있죠. 아이가 24개월 이전에 책 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가지 생활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의 뇌는 약 18개월까지 본능적으로 살게 돼요. 이 본능적으로 살고 있는 이 동안 아이한테 해주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18개월 정도 때부터 아이의 해마라는 기억 저장 장치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36개월 때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뇌가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36개월 전에 아이의 뇌의 90%가 완료가 된다는 거는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뇌가 36개월까지가 아니라 기본적인 뇌가 장착이 되고 36개월 이후부터 거의 본격적으로 스폰지 기간이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건데, 이거를 다 역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 가짜 정보예요. 거기에 속아서 36개월 이전에 영어를 하고 책을 읽히려고 하고 교구 학습하고 또 24개월 이전에 책을 또 왕창 1000권씩 사가지고 또 책을 읽히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들이 다 여러분들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버릇과 습관의 뜻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버릇은 외부의 압력에 의해 가지고 또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이 버릇이에요. 그러면 습관은 뭐예요? 익힐 습자잖아요. 어떠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이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 학교를 가서 정해진 시간에 공부를 하는 습관. 근데 버릇은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긴장 상태에서 다리를 떨거나 몸을 부들부들 떨거나, 이런 것도 버릇이에요. 제가 책 육아를 많이 했던 아이들, 책을 없애라고 했는데 또 다 없애지는 않고 또 한 50권씩 놔둬 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책을 싫어해요. 그런데도 심심할 때 책을 꺼내서 봐요. 얘가 과연 이 책을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얘는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책을 보던 게 버릇이 되기 때문에 이 버릇 때문에 책을 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버릇으로 생기는 이런 책 보는 습관, 또 여러 가지 학습 습관은 실질적으로 학교에 가가지고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얘는 진짜 책이 필요해서 본 게 아니라 버릇처럼 보는 거예요. 24개월 이전에 아이가 눈 뜨면은 책을 꺼내 오잖아요. 책이 많으니까 책을 꺼내 오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책을 읽어달라 그래, 눈 뜨자마자. 그리고 엄마 아빠 다 자고 있으면 막 책을 본단 말이야. 와, 우리 애가 벌써 책 보는 습관이 생겼네. 아니에요. 엄마가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해놨잖아. 애가 책을 볼 수 있게끔 외부 압박에 의해서. 아이는 부모에 의해서 환경과 또 아이가 책을 보게끔 하기 위해서 애를 앉혀놓고 맨날 책을 읽혔단 말이야.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아이가 책을 보는 버릇이 생겨버린 거예요. 습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10권 읽고 20권 읽었을 때 엄마가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그 버릇이 더 많은 양의 책을 보게 하는 나쁜 버릇이 생겨버린 거예요. 숫자를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쳤어요. 24개월 이전에 TV로 이용한 영어를 가르치고 또 영어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4개월 이전에 이 아이는 숫자를 보는 버릇, 영어를 말하는 버릇, TV를 보는 버릇이 들여버린 거야. 이거는 습관이 아니에요. 버릇이에요. 이 잘못된 버릇을 들여놨기 때문에 36개월부터 애가 TV 중독이 되고
아무 때나 애가 막 영어로 얘기를 하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한국말보다 영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엄마도 그걸 더 사용하게끔 노출을 시키고 또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영어 유치원에서조차도 한국말을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아이가 영어만 쓰는 버릇이 들어버린 거야. 습관이 아니라 버릇을 들여버린 거예요. 자,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엄마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쉬는 시간, 점심시간 막 책 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1학년 들어갔는데 쉬는 시간이고 점심시간이고 책을 본단 말이야. 이 아이는 책이 좋아서 볼까요? 아니에요. 이 아이는 책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말빨이 떨어져요. 사교성도 떨어지고 사회성도 떨어져요. 애들하고 말이 안 통하고 주로 문어체를 많이 쓰게 돼요. 이런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하고 많이 생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정도 책 볼 정도면은 얘는 영유아 시기부터 집에서 감금당해서 책만 봤던 아이예요. 다른 아이를 만나지도 못하고 거의 집에서 집에 계시는 그 교도관님한테 감금당해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구속적인 생활을 해왔던 아이들이에요. 영유 다니고 이런 책 육아를 많이 했던 아이들 다 구속적인 학습을 했던 아이들이에요. 불쌍한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이 사회성이 적기 때문에 학교에 가가지고 다른 애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이 책을 읽는 나쁜 버릇을 들여버린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점심시간 종 딱 울리면은 책을 꺼내고 쉬는 시간 종이 울리면은 책을 꺼내는 거예요. 습관이 아니라 버릇이에요. 이런 버릇으로 인해서 책을 보거나 또 영어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 학습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아이들의 사회성이 떨어지고 나쁜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영유아 시기, 특히 36개월 이전에 하는 이런 공부에 관련된 학습들은 얘네들이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외부 압박이 뭐가 있어요? 엄마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책을 500권 1000권씩 깔아주고 매일 아이가 만들기 그리기 할 시간에 맨날 책만 보고 책 보는 시간이 만들기 그리기 하는 시간보다 더 많고, 또 이거를 안 했던 집안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애는 뭐 책은 많았는데 책은 안 보고 맨날 나가서 놀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런 아이들, 특히 36개월 이전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는 버릇이 생겨요. 그러니까는 36개월 이후부터도 집에 안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나쁜 버릇을 생기게 하면은 실질적으로 36개월 이후부터 고치기가 어려워요. 습관은 36개월 이후부터 조금씩 잡아가는 거예요. 요 다음 강의에서 습관과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은 이 버릇과 습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습관은 본인이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보통 36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가능해요. 이따가 규칙에 대해서도 얘기하긴 할 텐데, 요 다음 강의에서 습관 같은 거를 하려고 하면은 정해진 시간에 또 어떤 상황이 끝난 이후에 계속 하게끔, 정 안 되면은 엄마랑 같이 하게끔 이렇게 해서 아이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습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자,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잘못된 버릇이 생겨버리면은 이 버릇은 아까 얘기했듯이 3살 버릇 8까지 가니까는 이 잘못된 버릇은 고쳐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버릇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버릇을 수정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습관이 잡혔어요. 잘못된 습관이 잡히거나 아니면 어떤 습관이 잡혔어. 얘가 공부하는 습관이 잡히고 뭐 어떤 일상생활에서 뭐 맞벌이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주변 상황에 의해서 아이가 잘못된 습관이 잡혀버렸어. 36개월 이후부터 TV를 보거나 얘가 심심할 때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거는 잘못된 습관이에요. 이런 잘못된 습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정상적인 습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버릇은 고치기가 힘들어. 그래서 36개월 이전에 실수했던 육아 같은 경우는 조금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36개월 이전에는 했던 거는 고치기가 그래도 좀 노력을 하면 고칠 수가 있는데 36개월 이후부터 60개월 이전에 한 거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거를 없애야 되니. 그런데 초등학교 이상부터 생겼던, 그러니까 그 버릇이 초등학교 때까지 갔으면은 초등학교 때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얘는 그게 버릇이 하나의 인격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36개월 이전에 이런 영어를 막 시키거나 TV를 보여주거나 또 책 육아를 많이 했다가 그거를 계속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하면은 아이들이 뇌의 역기능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약 16개월부터 24개월 26개월까지 굉장히 똑똑해져요. 똑똑해 보여요. 이때 엄마들이 환장하면서 공부를 더 시키고 애가 막 평소 때도 막 영어를 하고 한국말을 못하는데 영어를 막 해. 애가 숫자만 보면 환장하면서 막 숫자를 막 큰 숫자를 읽어. 엄마가 막 얘기해준 그 동화책 내용을 외워서 다 얘기한단 말이야. 이게 잘못돼 가고 있는 현상이거든. 근데 엄마들은 그게 좋은 현상인 줄 알고 그때부터 얘의 잘못된 버릇에 생긴 이런 공부 학습에 기름을 붓는 여러 가지 학습을 더 추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정신질환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저를 알아보시고요. 이런 조기 교육하는 데서 말하는 이런 찌라시 같은 내용들을 어머님들이 모르면은 당하는 거야. 걔네들이 아무리 거짓말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머님이 알고 그거를 걸르면 상관이 없는데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이 알기에는 이 뇌에 관련돼서는 알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는 알고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해 준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 알았으면은 본인만 알고 계세요. 또 주변 사람한테 얘기해 버리면은 그 미친놈 소리 들어. 그러니까는 그냥 막 공유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만 알고 계세요. 네,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고요. 요 다음에 규칙과 습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어머님들이 집에서 하는 것들을 규칙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에요. 집에서 하는 건 습관이에요. 잘못 알고 계시면 큰일 나요. 네, 이것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